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그냥 와 소리가 나오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어딜 향해서 줄을 쫙 서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에요. 미래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죠. 오늘 어떻게 대한민국 반도체가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을 꽉 쥐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권력 이동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아니, 도대체 왜 스스로 칩도 만들고 세상을 바꿀 AI를 만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신세가 됐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샘 올트먼이 왔다, 저커버그가 왔다 이런 소식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그냥 물건 사러 왔습니다 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자신들의 목숨줄, 미래가 걸린 핵심 부품 좀 제발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품, HBM 메모리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챗 GPT 같은 어마어마한 AI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엔진이 부항하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연료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콸콸 쏟아부어줄 연료 공급 장치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엔진의 심장이자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딱 한 곳뿐입니다. 자, 그럼 HBM이 대체 뭔지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HBM을 이해하려면 먼저 D램을 알아야 하거든요. D램은 뭐냐면 우리 컴퓨터의 작업용 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여기다가 책상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할 때 책상이 넓으면 어때요? 참고서적, 노트북, 서류 쫙 펼쳐놓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D램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두는 이 책상이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AI 시대가 딱 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이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책상 하나로는 이제 택도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책상을 옆으로만 계속 넓힐 순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야, 이거 옆으로 안 되면 위로 쌓아 올리자. 바로 이거죠. 자, 보세요. 이 책상 위에다가 똑같은 책상을 이렇게 계속 쌓는 거예요. 4층, 8층, 요즘에 12층까지. 좁은 땅에 초고층 아파트 짓는 것처럼 메모리를 수직으로 쫙 쌓아 올린 거. 이게 바로 HBM의 기본 원리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작업 효율이 수십 배로 껑충 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만 높게 지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1층에서 12층까지 왔다 갔다 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메모리 아파트에 각 층을 수직으로 빵 뚫어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들을 전기로 연결해서 뭘 만드냐? 바로 각 층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기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기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덕분에 데이터가 막힘없이 그냥 순식간에 슉슉 옮겨지는 거죠. 이 HBM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예전에는 AI라는 엔진은 엄청 좋은데 데이터를 공급하는 길이 너무 좁아서 항상 차가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에 기름칠 안 된 톱니바퀴 하나가 껴서 끼리릭 하고 전체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그런 병목 현상이 엄청 심했거든요. 하지만 HBM은 뭐냐? 이 삐걱거리던 톱니바퀴에 최고급 윤활유를 쫙 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AI 엔진이 아무리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쳐도 연료가 전혀 막힘없이 그냥 넘치도록 공급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왜 다른 나라들은 못 만들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공은요, 그냥 운이 좋았거나 아이디어가 번뜩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그 누구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의 공학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밀도를 요구하는지 이 비유 하나면 그냥 끝납니다. 잠실 롯데카워를 개미 다리보다 얇은 기둥으로 세우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나 얇은 회로를 12층까지 쌓아 올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휘거나 틀어지면 그냥 다 불약인 거예요. 쌓을 때 나오는 엄청난 열도 완벽하게 잡아줘야 하고요. 이 인용문 그대로입니다. 이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MRMF 공법이에요. 칩을 높이 쌓으면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층층이 쌓은 칩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에다가 액체 보호제를 쫙 주입해서 그냥 통째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뜨거운 떡을 여러 겹 쌓고 그 사이에 꿀을 빈틈없이 골고루 쫙 발라주는 거랑 같아요. 이 꿀 같은 보호제 덕분에 열은 훨씬 잘 빠져나가고 외부 충격에도 강해져서 안정성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이 기술 하나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무기는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삼성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BM 같은 메모리, AI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 그리고 이걸 다 묶어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까지 반도체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회사예요. 비유하자면 아파트 설계도 직접 그리고 최고급 시멘트랑 철근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유일무이한 종합건설사 같은 거죠.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고객 입장에선 어떨까요? 복잡하고 거대한 AI 칩 프로젝트 전체를 그냥 삼성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대단한 기술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대한민국의 이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하는 아주 차가운 숫자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AI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네 회사의 운명, 그 목줄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I, 구글의 자체 AI 칩, 시장의 제왕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소스 AI를 외치는 메타까지. 이 모든 회사의 핵심 전략이 결국은 한국의 HBM 없이는 그냥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그들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의존도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한 50%? 60%? 정답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아마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90%를 넘어섭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딱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90% AI 혁명을 이끌어갈 유일한 연료를 전 세계에서 딱 두 곳, 대한민국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떤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챔피언은 없죠. 경쟁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영광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미 AI 시대의 판도를 또 한 번 뒤집어 버릴 다음 세대 기술을 향해서 가장 먼저 저만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기술이 바로 PIM, Processing in Memory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계산은 CPU나 GPU 같은 두뇌가 따로 했잖아요. 데이터를 창고, 즉 메모리에서 꺼내서 공장, 즉 CPU로 옮겨와야만 작업이 가능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PIM은 메모리 칩 자체가 저장과 간단한 계산을 동시에 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PIM 기술을 비유로 설명하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존 방식이 거대한 물류 창고에 물건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였다면 PIM은요, 창고 안 선반마다 로봇팔이 달려 있어서 물건을 꺼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립하고 포장까지 해서 슝 하고 내보내는 거랑 같아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제로가 되니까 전력 소모는 80% 이상 뚝 떨어지고 속도는 수십 배 빨라지는 AI 연산의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꿈의 기술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좋은 가격의 부품이나 사가는 고객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우리 기업들과 혈맹 수준의 아주 깊고 끈끈한 파트너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예 같이 연구하고 미래 기술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관계의 차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식당이 딱 한 곳뿐이라면 주인장이 갑이 되는 것이지요.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먹고 싶어하는 최고급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이 대한민국에 딱 두 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인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당 주인인 이 두 회사가 오늘의 메뉴는 이거고 가격은 이겁니다 하고 결정하는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가불관계,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 세계가 왜 대한민국 앞에 줄을 서는가?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HBM 기술력. 둘째,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완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완벽한 품질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능력.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성취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제조업 기반이 있었고요. 그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 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집념이 더해져 만들어준 정말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반도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전히 선진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AI 혁신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 저 멀리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경기도 이천과 평택에서 그 혁신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